부동산 브리핑입니다. 2차 민간 사전 청약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이 56대 1을 기록했습니다.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면적의 청약이 몰렸습니다. 오는 2027년 개통 목표로 국가 균형 발전 사업 최대 규모인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이로써 서울에서 경남 거제까지 2시간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인간은 시작하는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어떤 때를 정해놓고 이때부터 시작해야지라는 결심을 하지 않는데 오직 인간만큼은 그 시작하는 때를 정해놓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가 바뀐 지 12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해라는 개념은 지구상에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개념이지 우주 어디에도 지금은 새해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매월 1월이 되면 새로운 좀 계획들을, 신년의 계획들을 세우곤 하죠. 그래서 정말 인간은 시작하는 동물이다라는 말이 좀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시작하는 동물 인간으로서 여러분도 1월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 세우셨을 텐데요. 혹여나 작심삼일로 그 계획들 벌써 무너지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월이니까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계획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 텐데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열어둘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이용하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사실 겨울이니까 추워야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너무 움츠려 있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운동이라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더 편안히 그리고 몸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다. 또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불구하고 주택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뉴스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께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하루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날씨가 춥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씩 운동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담아있는 그 고민을 덜어내는 걸 겁니다. 혼자 덜어내기 힘드시다면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만큼은 저희와 함께 해결하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열어두고 있고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고요. 문자로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고요. 네. 투자 경험은 전혀 없는데, 네. 남편은 이제
내년에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저는 5년 후에 퇴직 예정이에요. 네. 현재 이제 집이 한 채 있고 19년도에 13평 재개발 지역 빌라를 매매해서 네.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들이 27살인데 평택으로 취직을 해서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집이 6억인데 전세가 2억 대출해서 월세 원금 이자 해서 네. 월 10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은 이제 13평 빌라를 아들 명의로 해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집을 매매를 하고 네. 제가 딴 데 가서 살면서 요 돈을 판 돈으로 아들 명의로 집을 다른 데를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네.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또 재개발 빌라를 하나 매매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럼 거주집이랑 이 빌라는 따로따로 한 채씩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2주택 상황이신 거고 명의는 다 우리 시청자님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네네. 제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재개발 빌라를 아드님께 좀 증여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택하려고 했는데 아드님께서 이제 평택으로 취직을 하시면서 그게 네.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투자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지 이게 좀 네. 고민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대전에 거주하시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하나 재개발 빌라 투자해 놓은 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장님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대전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어디 아파트예요? 도안동. 아, 도안동이에요? 네. 예, 아파트는 뭐 도안동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죠? 네, 6억 정도 되는데 네. 대출이 2억 있어서 네네. 월 원금 이자에서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이제 또 네.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이게 변동금리인가요? 아니면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이죠? 네.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 아파트가 현재 뭐 월 100만 원 정도, 네. 원금 이자 합쳐서 월 100만 원이죠? 네, 네. 예, 월 1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1년이면 얼마죠? 1,200만 원이죠? 네, 1,200입니다. 예, 1,200만 원인데 요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1,200만 원보다 더 오르죠, 그죠? 네, 네. 아파트 가격은 1,200보다 훨씬 더 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하는 게 아니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 만약에 네. 다른 곳으로 좀 더 좋은 아파트로 내가 자금을 좀 더 보태서 갈아타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네. 갈아타기는. 네. 이 갈아타기는 언제든지 오케이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갈아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비과세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죠? 중요한 게 비과세인데 우리 네. 시청자님은 지금 재개발 빌라를 하나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이 재개발 빌라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 그랬나요? 예, 예. 예, 그래서 2주택자이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시려 그러더라도 이 중과세 때문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려면 재개발 빌라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처분하기에는 지금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고, 그죠? 네, 네. 보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보유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아드님 때문에 문제잖아요. 네. 예, 이 아드님이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아들이 27살이요. 나이 27이고 지금 취직을 하셨다 그랬어요. 네, 네. 취직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취직한 지는 재작년에 취업해서 올해 2년째. 그러면 근무 2년 됐네요. 네. 지금 평택에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럼 세대 분리 됐고, 월세로 빌라에. 예. 세대 분리 됐고 네. 만약에 아드님께 이 빌라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요. 네.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증여가 나은지 매매가 나은지는 따져보셔야 돼요. 네. 하시더라도 취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아, 네. 중과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취득세는 1에서 3%대.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취득세율이 정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는데 물론 이제 네. 8%는 아닙니다. 상관이 네. 없고 1%에서 이제 가능하니까 아드님께 시세보다 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를 네. 하셔도 되고요. 네. 예, 아니면 증여를 하셔도 되는데 네. 증여를 하실 때 요 세금 부분은 세무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느 게 나을지를 비교를 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네, 네. 처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처분하고 다른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고요. 네. 만약에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앞으로 크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네. 예, 라고 하시면 또 이게 전략이 좀 달라집니다. 아, 네.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금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까? 아, 지금 현재 1억 정도 있습니다. 보유 자금이 1억 정도 있으세요? 네, 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1주택자 외에는 지금 다 그냥 좀 탄압의 대상이 됐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게 좀 두려울 뿐인데 근데 따지고 보면요. 다주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가 좀 안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네. 만약에 전부 다 한 주택만 보유한다고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집이 없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집들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 물량도 없게 되고. 네, 네. 예, 그래서 주택을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항상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이 풀리는 만큼. 네. 그죠? 앞으로도 돈은 더 풀릴 텐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자산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죠? 그건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뭐 한 5년에서 10년을 보유한다고 그러면 주택의 가격은 계속 오를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아, 네,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꼭 세금 문제만 아니면 그냥 쭉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죠? 결국에는 보유하는 게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도 이 올라가는 시대 차익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갈아타실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면 네. 그냥 두 채를 보유를 하세요. 아, 네. 예,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 아드님을 위해서 네. 아드님 있잖아요. 네. 아드님 지금 집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죠? 이 아드님을 위해서 투자를 하나 해두세요. 네. 우리 아드님도 나중에 집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면 네. 우리 부모님의 집을 물려줘도 좋지만 아드님께서 따로 또 투자를 해서 이 1억을 가지고 향후에 2억, 3억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우리가 근로소득을 모아가지고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는 단시간 안에 부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자산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네. 이 종잣돈을 한 1억이라도 모아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불려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예,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네. 그러면 이 1억을 어디다 투자하면 좋으냐, 그게 이제 네. 관건이잖아요. 네. 지금 보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요. 네, 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고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 외곽지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네. 요거는 다른 문제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유는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향후에 이 대출 규제는 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꽉 묶어두기만 하면 경제가 네. 성장을 안 해요. GDP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이 GDP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 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후진국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대출 규제가 아니고 대출 규제를 풀어가지고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소비를 늘리고 지출을 늘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소득을 늘려가지고 이 GDP를 올리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향후에 봤을 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출 규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풀릴 것이다,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 네. 지금 이 1억이 지금 온전히 부모님 돈입니까? 네, 네. 부모님 자금이죠? 네. 그러면 아드님께 증여를 5천까지는 5천 했습니다. 5천 지금 이미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아드님께서 지금 5천을 들고 계세요? 네, 네, 네. 5천을 가지고 있고 지금 부모님이 1억을 가지고 계시고 네, 네, 네. 그러면 총 1억 5천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죠? 예, 네. 1억 5천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1억은 아드님께 차용을 해주세요. 아, 차용이요? 예, 차용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할 곳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투자는 가장 좋은 것은 서울이고요. 네. 그죠? 그 서울 중에서도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높단 말이죠.
네.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네.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지방에 수도권 외곽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에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죠? 시간이 지나면 물론 아파트가 오를 겁니다. 그런데 네. 과연 서울에 있는 다른 여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만큼 오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의문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네. 네. 예, 그건 뉴스에서 보셔도 다 알고 우리가 뭐 다른 기사에서 접해서도 다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네. 서울에는 공급이 없습니다. 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 공급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개발이 계속 그렇죠. 지금은 재개발밖에 없어요. 서울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어디 택지를 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외곽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기 신도시 같은.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서울 중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울에 공급이 없으면 향후에 서울에 공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재건축. 근데 이 재건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개발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인데 서울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1억 5천 정도의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지만 빌라들은 네.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있고요. 그 자세한 뭐 투자처를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아, 네. 네. 향후에 만약에 네. 여건이 되시면 한번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세부적인 투자처와 그리고 또 자금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 네. 현재 아파트가 없는 곳, 빌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도 노후도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네. 지금 서울에는 아시다시피 신속통합이라고 있어요. 네. 신속통합 재개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예,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네. 조금이라도 빨리 서울의 공급을 좀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신속통합이라는 재개발을 요 형식을 통해서 지금 빨리 진행을 시켜주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서울시의 대부분의 지역에 네. 대부분 빌라 있잖아요. 네. 빌라에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요것 네. 때문에 이제 신축은 좀 앞으로 힘들 것이다. 그러면 구축이 앞으로 더 빛을 발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의 빌라에 노후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곳에 빌라를 구축을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가격이 이미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예, 이미 신속통합에 지원을 했는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뛰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좀 짚어드리면 그나마 들어오른 곳 1억 5천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요 네. 마포 쪽에 한번 보십시오. 마포. 네. 여기가 그나마 예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지만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신속통합 사업으로 신청은 했지만 지금 후보지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봤을 때 이 마포 쪽은 향후에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요. 그리고 임대 수요도 탄탄히 받쳐주고요. 네. 그리고 교통도 좋고 그리고 한강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좀 오를 겁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요 마포 쪽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네. 그리고 세부적인 지역을 좀 검토하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예, 감사합니다. 이 너무 정도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세가 크게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우선 지금 이주택 상황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자금으로는 자녀분과 함께 재테크를 고민해보자 조언 드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마포구를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임장활동도 해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열려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자,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인데요. 네, 현재 2019년 네, 11월 구리 토평동의 아파트 34평을 구매를 했고요. 네, 요번에 구매하면서 안 사실이 결혼 전 와내가 네. 다가구 주택을 장모님하고 와이프하고 처형하고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해놨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금 보유는 많이 없지만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경기TV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자양 이동
네. 성작초등학교, 광양중학교 인근 빌라나 네. 아니면 삼성동 빌라 삼성동 빌라가 삼성동 현대 부지가 오면서 거기에 앞으로 급부상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쪽 빌라나 아니면 예전에 차 대표님 추천으로 했던 하남 2구역 우리 네. 맞은편이면 하남 쪽이거든요. 하남 2구역 그 세 군데를 지금 보는데 네. 어디로 과연 투자를 해야 될지와 두 번째는 공동명의 지분을 좀 아내 명의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있는 아파트가 2019년에 매수를 하신 구리 토평에 위치한 34평형 아파트인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 아내분께서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하나 더 있다 말씀 주셨어요. 혹시 결혼 전. 결혼하신 지 혼인 신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12년 됐습니다. 네, 오래되셨어서 그러면 정말 그냥 지금은 이가구 상황이 되신 건데 이 상황에서 여윳돈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보신 지역이 광진구 자양 2동이나 송파 삼전동 하나는 어디를 말씀 주신 걸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차 대표님이 추천해준 하남 2구역. 하남 지금 2구역. 신장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장동 쪽까지 이렇게 3개의 구역 중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우선 세금적인 부분부터 따져보고 어디가 조금 더 가치가 높을지 소장님과 함께 머리 맞대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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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아니 뭐 차 대표님이 추천하신 지역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빌라를 지금 추천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토평에 아파트를 하나 취득을 하셨다 그랬는데 예. 이거 언제 취득하신 거예요? 2019년 11월 16일 날 2019년 11월 달에요. 2019년 11월. 이미 취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계신 거고 아니요. 다가구는 이제 장모님하고 와이프하고 공동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 지분으로 갖고 계신 거죠? 예, 4분의 1. 2분의 1씩 갖고 있습니까? 4분의 1입니다. 오빠, 4분의 1요? 와이프, 이렇게. 예, 어쨌든 요거는 세부적인 부분은 세법에서 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2주택자입니다. 네. 예, 2주택. 그러니까 2주택자는 한 채 더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네. 취득세가 12.4% 나올 거예요. 네. 만약에 이 다가구 주택이 소유 주택에서 빠진다 그러면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취득세가 아마 8.4%가 나올 거고요. 예. 그죠? 그러면 한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예, 4% 차이 나면 8% 내나 12% 내나 뭐 도찐 개찐입니다. 네. 그죠? 예, 다른 데 투자를 하실 때는 네. 이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을 드셨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를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돈을 법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취득세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양도를 할 때 그죠?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해줘요. 알고 계시죠? 예. 예, 공제를 해주니까 지금 12%를 낸다 하더라도 이 12%가 이걸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4%대로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이제 우리가 취득을 할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정책들도 만들었는 거고 취득세 부분도 아마 향후에는 우리가 어차피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게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 취득세 부분도 한번 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예. 어차피 나중에 공제도 받는 거 투자를 하면 좋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이 다 좋은 지역이에요. 예. 지금 보유 자금이 1억 5천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예, 1억 5천. 요 자금으로 투자를 세 군데를 말씀하셨어요. 자양 2동, 그리고 삼전동, 그리고 하남의 2구역이라고 그러셨죠? ABCD E 할 때. 예, ABCD 할 때 2죠. 예. 예, 2구역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자, 자양동 여기서 어디가 제일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한강을 지분으로 했을 때 강남 쪽은 아파트 지어져 있고 지금 저 홍대 망원동 쪽이나 거기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망원동은 저희 거리가 좀 멀어서 네. 자양동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니 자양 2동, 삼전동, 하남 2구역 이렇게 세 개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보면 예. 자양 2동 지금 혹시 노후도는 좀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직접 돌아다녀 보셨어요? 네. 예. 어떻던가요? 우선은 거기만 이제 답을 드리면은 한 60%, 50%, 60%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면 50에서 60% 정도
노후도가 진행됐다 그러면 예. 재개발은 당장은 힘들어요, 그죠? 예, 예. 재개발은 지금 당장은 힘들다, 예. 그죠? 예, 그러면 향후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그렇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삼전동 같은 경우는 또 가보셨죠? 예, 예. 예, 어떻든가요? 거기는 우선 투자를 해놓으면은 삼성역 주변에 그 현대 예, 이제 옆쪽에 예, 현대 그것 때문에 GBC 있고 예, 예.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뭐 등등의 개발 호재 때문에 네.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죠? 네, 네.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 하남 2구역은 어떤가요? 하남 2구역은 현재 지금 앞에 C구역 때문에 2구역이 지금 급부상하는데 예. 최근에 뭐 60% 도산해서 지금 55%인가 6%까지 좀 됐다 그래서 급하게 좀 생각을 네, 하고 여기는 노후도가 만족합니다. 예, 예전에 이 구역이 해제가 되는 구역이죠. 예, 예, 해제가 됐는데 여기는 아마 노후도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무방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시세 차익이 좀 크게 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남 2구역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하남 2구역을 보시기 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빌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예.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어차피 공급이 없으니까 수도권도 예, 지금 빌라, 향후에 이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빌라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재개발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개발 호재는 조금 뒤로 보유를 하자고요. 네. 밀어두자고요. 그래서 삼전동은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후보지에서는 조금 후순위로 밀어놓고요. 아, 예, 자양 2동도 실제 가보면 지금 현재 자양 3동이나 자양 4도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당장 재개발이 된다 해도 무방합니다. 예, 근데 자양 2동은 앞으로 시간이 최소 10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10년 장기 보유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조금 밀어두고요. 예, 하남 2구역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시면 지금 당장 진행이 되더라도 무방해요. 예, 그리고 위치도 좋잖아요. 하남 예. 시청역 바로 앞이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이 정도로 마시게 되겠습니까? 소장님 근데 그게 그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워낙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네, 잘 네. 찾아보셔야 되고요. 네, 또 뭐 다른 데 더 투자하고 싶은 데가 있으신지 아니면 뭐 보신 데가 있으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네.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애청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도 공부를 해보신 것 같은데 우선은 취득에 대해서는 세금적인 부분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드렸고 고민하시던 세 지역 중에서는 하남 2구역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그 금액으로 가능한 투자처가 있는지 지금부터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뭔가가 선택되면 결정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고민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신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뒷번호 492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3번 가야 아파트에 1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소형 아파트를 하나 더 매수를 했는데 비과세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 아파트에 2020년 추가로 하나 매수를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셨는지가 조금은 빠져 있네요. 소장님 그래도 도움 주실 거죠? 네, 문자 상담으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지금 보시면 가야 주공 아파트라고 그랬었는데요. 수리산 앞에 가야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야 주공. 지금 10년간 거주를 하셨다 그랬고요. 2020년도 초에 또 다른 한 채를 추가로 취득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거주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기간이죠.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19년이죠. 19년 12월 달에 대책이 나왔었죠. 그 대책 이후에는 취득을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입니다.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경우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를 갈 때,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일 때
일시적 2주택. 요 상황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취득을 기존의 주택이 있어요. 기존 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이 있습니다. 신규 주택. 그런데 이게 우리가 9.13 2018년이었죠. 18년도 9.13 대책 이전에는 취득을 하셨으면 요때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 9.13 대책 이후에는 이게 2년으로 바뀌었어요. 2년으로 바뀌었고 이제 2019년 12월 16일인가 19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기간이 1년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1년으로 바뀌었는데다가 여기에 그러니까 매도뿐만이 아니고 신규 아파트로 신규 주택으로 거주까지 하셔야 됩니다. 1년 안에. 그래야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기존 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청자께서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채를 취득하셨는데 2020년 3월에 취득하셨다 그랬습니다. 요게 만약에 같은 3번에 있는 아파트라 그러시면 이 3번은 아마 2020년 3월 이후에 6월 달인가 뭐 8월 달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는 요거를 다 적용을 받는데 조정에서 비조정이나 아니면 비조정에서 조정이나 아니면 비조정에서 비조정이나 요걸 제외한 비조정으로 간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그대로 아직까지도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만약에 2020년 3월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다 그러면 3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2023년 3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2020년 3월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우리가 3번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 조정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1년이나 아니면 2년의 거주 기간 요건에 걸리겠지만 3번 자체가 2020년 3월 이후에 조정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비조정이었단 말이죠.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비조정에서 비조정으로 가는 것은 3년의 기간입니다. 3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2023년 3월까지 매도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3번에 있는 아파트, 가야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2년간 시세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올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올랐는 만큼 이 지역 자체가 가격이 오른 만큼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이 3번 자체가 워낙 일기 신도시, 오래된 신도시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일단 3번 일대가 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는데요. 3번의 가격을 보려면 앞으로 평촌의 가격을 좀 따라가는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촌은 또 분당을 많이 따라가죠. 그래서 분당, 평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 시세, 내 아파트의 향후 시세가 알고 싶다 그러시면 향후에 분당이나 평촌의 재건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쯤이면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갈아타고 싶다 하시면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좀 많이 올랐는 상태고요. 오른 상태에서 내가 비과세를 한번 받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또다시 그 남아있는 주택, 신규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두 채를 다 비과세로 혜택을 받으시고 좀 더 안쪽으로 서울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서울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낫기 때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좀 더 나은 아파트가 어딘지 한번 저와 함께 상담을 나누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형 평형 아파트를 어디에 매수하셨느냐에 따라서 비조정 지역이었다면 3년이라는 여유 기간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조정 지역이라면 그거보다 짧은 기간이니까 이건 다시 한번 꼭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뒷번호 119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자녀 명의 투자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대림 3차 아파트나 아니면 성남 신흥 1구역 재개발 투자 또는 그쪽 신흥동의 청구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열심히 좀 발품을 팔아보신 것 같아요. 새 지역에 대한 고민 소장님 도움 주실까요? 네. 좀 질문 자체가 너무 좀 광범위합니다. 되게 광범위한데 좀 더 좁혀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주택이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는 주택이 지금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광주라고 했습니다. 광주의 대림
3차, 광주 오포 쪽에 대림, 신현리 쪽에 대림 3차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뭐 테라스가 있고 그냥 오포 대림 3차가 있는데요. 아마 뭐 어느 그 둘 중에 어느 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광주의 대림 아파트 3차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신흥 1구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흥 1구역. 그리고 세 번째로 성남의 청구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 너무 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지금 광주 대림 3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아파트고요. 성남 청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입니다. 아마 2026년이나 2028년쯤에 지금 현재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고요. 신흥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구역이죠. 정비구역의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들어가는 투자금 자체가 다 다릅니다. 투자금이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들어갈 거고요. 지금 신흥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억 정도, 7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몇 평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5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비교를 했을 때 너무 금액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의 자금 상황을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세 군데를 보셨다면 아마 자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나 봐요. 그렇다 그러면 향후에 시세 차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까를 따졌을 때는 일단 1번은 제외를 하는 게 제일 후순위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순위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둘 중에 이제 신흥 1구역과 성남 청구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많이 더 벌겠죠. 내가 돈을 투자하는 돈이 있으면 그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나중에 들어오는 수입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비율적으로 온다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10%가 올랐다 그러면 8억을 투자해놨으면 8천만 원이 오르는 거고요. 5억을 투자해놨으면 5천만 원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봤을 때 금액이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에다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 청구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향후에 봤을 때 가격이 지금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지만 향후에 우리 대선 후보들도 지금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돈을 풀리는 만큼 당연히 물가나 자산, 실물 가격이나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봤을 때 청구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자금이 되신다면 당연히 신흥 1구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참고로 신흥 1구역은 2028년에 입주를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순환 정비 방식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주도를 하고 있는 방식으로 LH가 시행사로 들어와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도 여기가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2028년에 입주가 되면 약 한 4,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성남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데다가 또 굉장히 큰 세대가 들어오는 곳이고 또한 성남 자체가 향후에 계속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향후에 완전 신도시급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위례 밑에 붙어 있고요. 거의 서울이라 봐도 무방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흥 1구역에다 투자하신다면 향후에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좀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여유만 되신다면 성남 신흥 1구에다가 투자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일 텐데 자금이 허용한다면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보신 지역 중에서는 투자 가치로는 신흥 1구역에 손을 들어 두셨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물건 찾아보신 후에 또 고민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여러분 보내주신 고민 내용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23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여유 자금이 2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황송마을 일대에 내 집 마련을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요즘 성남에 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내 집 마련 황송마을 일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성남이 나왔네요. 성남이 굉장히 좀 핫한 지역이죠. 그런 만큼 왜 그러냐 보면 간단히 그냥 일단 황송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신흥 1구역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고 또 보면 여기 또 청구 아파트도 말씀하셨잖아요. 청구 아파트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산 아파트, 한신 아파트, 청구 아파트에서 3개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맞은편에 신흥 3구역이라고 해서 또 진행을 하고요. 신흥 1구역, 또 수진 1구역, 그리고 또 태평 3구역.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신흥 2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한참 자립
자리가 지어지고 있죠. 그리고 위에 끝난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있고요. 또 산성구역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상대원 3구역, 상대원 2구역, 그리고 여기 랜더스 하늘채 랜더스원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도안중 1, 2 이렇게 여러 개의 또 금광, 금빛 그란 매종이 들어오고 있죠. 굉장히 많은 지역이 다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한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좋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황송마을입니다. 황송마을 이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금빛 그랑매종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죠. 향후에 여기에 앞으로 위례신사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향후 가치는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상대원 성경 아파트도 있고요. 이 두 아파트가 아직까지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투자하시기에는 무방하다, 아주 괜찮다. 이 황송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26년 지금 현재 예정구역이고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겠죠.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좋은 아파트로 탈바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 지하철역에서 위치가 좀 멀긴 하지만 향후에 또 위례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무방한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보유자금이 한 2억 정도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2억으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황송 아파트에 투자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자금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금이 더 들어가는 만큼 어디서 자금을 확보를 하실 수 있으면 아드님의 아파트로 제2의 아파트로 황송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정 안 되신다 그러면 2억으로 지금 성남에 있는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딱 집어드릴 수는 없지만 보시면 남한산성 있고요. 요 앞에 보시면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과도 굉장히 가깝고요. 5분 거리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앞에는 다 평지입니다.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시면 우리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아주 희망이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아파트에 꼭 한번 2억이 있다면, 더 좋은 거는 황송 아파트가 더 좋겠지만 만약에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짚어준 남한산성 입구역 쪽에 있는 아파트도 꼭 한번 임장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금이 되신다면 보셨던 지역으로 내 집 마련 투자해 보시길 권유드렸지만 만약에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 근처에 남한산성 입구까지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셔라, 포기하지 마시라는 조언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 빠르게 문자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763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대구에 거주 중입니다. 반포동이나 자양동 또는 동후암동 일대에 빌라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멀리 좀 대구에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울 쪽에 이제 재개발을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이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이 들죠. 그러면 향후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빌라의 다세대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대구는 지금 좀 아파트 시장이 조금 힘든 상황이죠. 앞으로 향후에 공급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대구도 내려가 봤습니다.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온통 다 크레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한동안은 좀 힘든 시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공급이 다 쏟아지고 안정화가 되고 나면 향후에는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대구에 계신 분들은 이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계속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든지 투자하셔도 됩니다. 항상 서울은 불패라 그러죠. 항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문자를 주신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서 다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구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서울에 또 정확한 내용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임장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서울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보셨던 말씀하셨던 세 개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 동후암동 용산에 있죠. 여기 보시면 동후암동을 말씀하셨고요. 동후암동. 자, 그리고 한 곳이 역삼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삼동을 말씀하셨고, 자, 또 한 군데가 자양동을 말씀하셨어요. 반포동이네요. 반포동. 역삼동이 아니고 반포동. 그리고 한 군데가 여기 맞은편에 여기 자양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세 군데를 찝어주셨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청자님께서 고민 상담을 주실 때는 항상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보유 자금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를 놓고 보면 들어가는 금액대가 완전히 다 달라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뭐 소액으로 투자하신다고 하는데 자양동도 자양동 나름입니다. 자양동이 2동이 있고요, 3동이 있고요, 4동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요. 동호암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대가 저렴합니다. 자, 금액대가 저렴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재개발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대가 저렴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개발을 하는데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다 이 말이겠죠. 돈을 버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군데, 세 군데를 두고 본다면 동호암동은 3순위로 좀 밀어두고요. 3순위로 조금 밀어두셨으면 좋겠고, 자양동도 자양동 나름인데 만약에 자양 2동이라 그러면 조금 후순위로 밀어두시고요. 4동이라 그러면 보유하시는 거는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포동도 투자금이 꽤 들어갑니다. 우리 이 반포동 일대가 보시면 옆에 있는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지금 30평대가 한 36억 정도 갑니다.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반포일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일대가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반포동도 가격대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반포동에 투자를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반포동에 있는 금액으로 또 투자를 그 정도 금액을 갖고 계신다. 자금을 만약에 뭐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또 다른 우리 대한투자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 그러면 용산에 있는 용산 후암동을 보시지 마시고요. 후암동보다는 이쪽에 원효로 쪽으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또 효창동. 우리 지금 효창동도 보시면 굉장히 좀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 금양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쪽 일대를 보시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효창동도 지금 현재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재개발이 재개발 중에서도 지금 요즘 뭐 신속통합이니 뭐 다른 여러 가지 공공재개발이니 아니면 도심공공복합사업이니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중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역세권 재개발로 지금 현재 사전 검토 신청을 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신다 그러면 좀 빨리 내가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 시세 차익을 좀 더 빨리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효창동을 한 곳 더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효창동에 한번 임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탁 오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금이 좀 되신다 그러면 요 세 군데를 보시긴 했지만 한 군데 더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효창동을 꼭 한번 임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동호암동은 제가 제일 마지막 순위로 밀어두라고 그랬었고요. 자양 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양 4동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반포동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정도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얘기를 가져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시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지역 중에서는 우선 1순위로는 반포동 선택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투자 가치가 높을 수 있는 지역으로 용산의 후암동이 아닌 효창동 쪽으로 좀 관심 기울여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이것도 꼭 함께 비교해서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역시나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답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내 추운 날씨 계속된다고 하네요.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